오늘은 조회 명령어하고 몇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조회 명령어입니다. 말 그대로 조회하는, 뭔가를 찾아보는, 알아보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디스턴스의 약자입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인을 쭉 그리고서 디스트 명령어 쓰고 점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디스턴스가 측정됩니다. 거리도 각도도 측정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렵진 않을 겁니다. 선을 하나 그리시고 디스트 명령어로 점 2개 찍어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디스턴스라는 명령어로 거리를 측정했더니 각도가 12도가 나오네요. 각도가 12도입니다. 정확하게 12도가 맞을까요? 다시 한번 보죠. 자, 라인, 제가 임의의 각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디스턴스. 자, 근데 지금도 52도라고 해서 나오죠. 소수점이 안 나오네요. 정확하게 맞아서일까요? 아니면 소수점이 억제되어 있을까요? 소수점이 억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길이에 대해서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시를 하세요. 각도에 대해서는 소수점을 표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유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유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닛을 실행해 보죠. 그러면 여기 나와요. 거리에 대해서 10진수로 표기하되 소수점 4자리까지, 각도에 대해서 10진수로 표시하되 소수점 없습니다. 제가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자, 오케이. 다시 한번 재보죠. 자, 그랬더니 각도가 51.55도,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디스턴스 11.77도. 그러니까 각도나 혹은 단위를 사용하기 다른 명령을 쓰기 이전에 유닛에서 단위, 그러니까 소수점 자릿수를 먼저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놓고 다시 한번 재어보시죠. 자, 이번에는 사각형 하나, 원 하나를 그리시는데 가로 세로가 1000mm인 사각형 하나하고 반지름이 500인 원을 하나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면적입니다. 에어리아. 면적, 그리고 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코너를 하나씩 클릭하면 이렇게 면적이 만들어집니다. 다 됐으면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면적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죠.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공 3개 1m 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1m 제곱이죠. 그러니까 1000mm가 1m니까 1m는 1000mm죠. 그죠? 가로 세로 각각 1000mm. 다시 말하면 100만 밀리미터가 1m 제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장에서는 주로 미터 제곱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닥 타일 공사를 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밀리미터 제곱으로 얘기 안 합니다. 미터 제곱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벽지나 페인트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미터 제곱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을 계산하고 미터 제곱으로 빨리빨리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미터는 공 3개죠. 밀리미터는 아니 미터 제곱은 공 6개를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단위 환산이 빨라질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면적. 근데 여기 원은 어떨까요? 클릭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선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 면적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0.78 미터 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원둘레가 3.1m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여기는 500. 아니구나. 여기는 100. 여기는 200. 여기는 300. 여기는 400. 자, 트림으로 끊어 볼까요? 이런 경우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반드시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면적만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저와 함께 면적을 계산해 보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이런 경우 선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는 라인이고 어디는 서클이고, 이거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기도 복잡하고. 자, 여러분들 명령어 중에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조인 명령어가 폴리선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죠. 자, 조인. 자, 하나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조인 명령어 쓰는 겁니다. 조인 명령어 쓰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에어리아 그리고 오브젝트를 한 번에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0.84m 제곱.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하나 더 설명을 해 드릴까요? 비폴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명령어는 아닌 것 같은데, 비폴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경계 만들기 라고 합니다. 요거 나중에 해치라는 명령어랑 같이 할 명령어인데, 비폴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비폴리 아니다. 레이어를 먼저 바꿔볼까요? 그 다음 비폴리. 대화상자 하나 뜨네요. 자, 대화상자를 보면 여기 픽포인트에 이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건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내부 경계점을 클릭합니다. 경계 찾아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엔터. 자, 빨간색으로 선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선이 바뀐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그대로 하나 더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조인을 모른다면 이렇게 비폴리라는 명령어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레이어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비폴리를 실행하시고 픽포인트로 내부 경계점을 클릭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자, 생각해 보시죠. 여기가 이렇게 터져 있네요. 그러면 경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못 찾아내는 거죠. 경계는 반드시 닫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경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건 컨트롤 1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에어리아가 나옵니다. 면적이 여기 계산되어져서 나와요. 내가 굳이 면적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여기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얘와 얘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합산된 면적이요. 더해진 면적. 자, 에어리아. 그 다음에 여기 add 에어리아 있죠? 면적 더하기. 그랬더니 이렇게 퍼스트 코너 포인트 점을 찍어 달래요. 객체를 선택해 달랍니다.
그리고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면적 빼기입니다. 이게 서브트랙트가 빼기란 뜻이에요. 면적 빼기입니다. 자, 오브젝트로 한 번 클릭합니다. 두 번 클릭합니다. 세 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면적과 토탈 에어리아 2.74m 제곱이 나오네요. 엔터,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 원을 하나 그리죠. 200mm 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또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면적을 구하고 그리고 면적을 빼고, 먼저 여기서 요 면적을 뺄 겁니다. 면적 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들어오시죠? 도너츠처럼 생긴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리아, 그리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를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옵니다. 전체 면적을 먼저 계산하고 아까 봤던 서브트랙트, 즉 빼기 면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전체 면적입니다. 오브젝트 클릭, 그 다음 클릭. 그랬더니 어떤가요? 마이너스 면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면적 나와요.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add area 오브젝트로 전체 면적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다시 오브젝트로 클릭. 그럼 요 부분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면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전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에어리아, add 에어리아로 전체를 다 클릭합니다. 전체 면적을 먼저 계산하세요. 이렇게 전체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 서브트랙트로 들어가서 면적 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토탈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게 이제 조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m는 1000mm입니다. 1m 제곱은 100만 mm 제곱이죠. 왜냐하면 1000mm 곱하기 1000mm죠. 가로가 1000mm, 세로가 1000mm. 자, 그래서 공 6개, 3개, 3개, 즉 공 6개를 바꾸면 미터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한 자라는 단위를 기억해야 되고 1피트라는 단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1인치도 기억을 해야 돼요. 자주 쓰더라고요. 보통 인치 단위, 피트 단위는 어디서 쓰냐면 각재에서 사용합니다. 각재, 각목이요. 각목에서 주로 인치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는 단위도 자주 사용하죠. 한 자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몇 밀리미터일까요? 한 자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한 자가 한 뼘이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뼘. 그 20cm 정도 돼요. 그죠? 뭐 손이 좀 큰 사람은 한 25cm, 손이 작은 사람은 한 17, 8, 너무 작구나. 한 19, 20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언제적이냐면 아주 오래전에 한 자가 15cm였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전에. 사람이 그 이후로 계속 키가 커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자가 20cm였을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구한말 지나서 한 자가 결정이 됐는데 그게 30.3cm로 결정이 됐답니다. 30.3cm가 한 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30.3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추하건대 다다미, 그 일본 다다미 있죠. 다다미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정확한 시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서 왜 30.3cm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자는 30.3cm입니다. 자, 1피트는 얼마일까요? 1피트는 이 피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면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발바닥 하나의 크기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는 30.48cm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주로 척관법이라 그러죠. 중량이라든지 길이에 대해서는 다 어떤 걸 응용했냐면 인체를 기준으로 해서 척관법을 따졌습니다. 1초는 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고 뭐 이런 얘기 쭉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인치는 1피트 나누기 12입니다. 자, 보시죠. 30.48 나누기 12 그러면 2.54cm. 네, 2.54cm. 1인치는 2.54cm입니다. 각재가 주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6, 2x6, 2x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2x6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인치 바이 6인치란 뜻이에요. 가로가 2인치고 세로가 6인치란 뜻인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거보다 작아요. 이거보다 작아요. 대략 2x6가 1.5인치 바이 5.5인치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가 말라가는 거죠. 원래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얘를 재단하게 되면 수분이 이렇게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얘가 수축을 해요. 그리고 재단하면서 조금 잘려요. 그래서 대략 0.5인치 정도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뭐 2x6 그러면 뭐 완전히 그 2인치에 6인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략 0.5인치 정도 빼버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자라는 단위는 주로 어디서 쓸까요? 한자, 두자. 얘는 합판에서 씁니다. 합판이요. 합판에서 먼저 두께부터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6T 그러면 두께가 6mm짜리예요. 그래서 뭐 세자에 6자 이렇게요. 그러면 가로 세자, 세로 6자. 30.3이라고 계산하지 말고 30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900mm에 1800mm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구 사보신 적 있나요? 장롱. 지금은 그 혼수로 장롱을 안 사죠? 근데 아주 옛날에는 혼수로 장롱을 샀어요. 이제 가구 가게에 가면은 그런 얘기예요. 아, 이거 12자장은 써야죠. 이거 3자, 뭐 9자는 써야죠. 최소 9자장은 있어야 돼요. 뭐 집이 큰가요? 그럼 12자장은 써야죠. 아유, 뭐 10자 반 정도는 써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장롱 하나가 900mm입니다. 장롱 폭이 900mm예요. 즉 세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주로 목재를 다루는 곳은 다 자단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뭐 12자 필요해요. 그러면 장이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9자 장 있어야죠. 기본은 9자 장이에요. 그러면 장롱이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단위를 많이 사용했어요. 요즘은 다 도량형이 밀리미터로 바뀌면서 자단위를 안 쓸 것 같은데 약간씩은 써요. 조금씩은 씁니다.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물고기 키워보신 적 있나요? 저는 물고기를 좀 키워봤거든요. 근데 물고기 어항 중에 이런 어항이 있어요. 자반 어항. 처음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걸 자반 어항이 뭘까? 자반 어항이 뭘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한자 반 어항이에요. 한자 반 어항. 다시 말하면 가로 세로가 각각 45cm인 어항이에요. 한자가 30이잖아요. 그 반은 15cm잖아요. 두 개 합치니까 45cm. 그래서 어항 가게에 가면은 자반 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도 자단위를 쓰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평이라는 단위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집 이야기할 때, 여기 집이 뭐 30평이에요, 24평이에요, 18평이에요, 이렇게 평으로 이야기하죠. 요즘은 이제 미터 제곱으로 다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몇 미터 제곱일까요? 3.3 미터 제곱입니다. 한 평은 3.3 미터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9예요. 여기 79 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3.3 하는 거죠. 79 나누기 3.3. 아, 24평이네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부동산 가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3 미터 제곱입니다. 나누기 3.3. 그러면 31평이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해보시죠. 제가 설계를 배우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공간감이에요. 공간감이요. 이렇게 해보시죠. 3.3 미터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크기일까요? 여러분들 앞에 3.3 미터 제곱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얼마만한 크기일까요? 이게 공간감이에요. 79 미터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만한 크기인 거죠? 처음에 이 공간감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려웠어요. 도면으로는 분명히 커 보였는데 막상 가면 조그맣고, 도면으로는 조그맣는데 또 가면 크고 그래요.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3.3 미터 제곱 도대체 얼마만한 크기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을 쫙 뻗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1.8m 곱하기 1.8m예요. 1.8m 곱하기 1.8m가 한 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이렇게 쫙 뻗으면 거진 대략 2m 정도 나오죠? 자기 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평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평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대략 한 평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18개가 있다, 20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한 평은 결국은 3.3 미터 제곱인 거고, 여기까지는 면적인 거죠. 1.8m에 1.8m, 얘가 거리인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쭉 팔 벌렸을 때의 크기.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6자인 거죠. 그죠? 한자가 30cm죠. 3, 6, 18, 즉 1.8m. 6자의 6자가 한 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보자고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배, 루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해배는 뭐고 루베는 뭘까요? 얘가 해배고 얘가 루베입니다. 해배는 일본식 한자예요. 루베도 일본식 한자입니다. 평방미, 입방미라고 합니다. 저 미자가 쌀미자예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미터란 뜻이에요. 미터란 뜻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한자식으로 표기하는 방법. 그죠? 예를 들어서 달러 같은 것도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불자랑 똑같이 생겨서 불로 부르듯이 미터를 쌀미자 써가지고 저렇게 부릅니다. 평방미, 입방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방, 평평하다는 얘기죠. 입방, 입체적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면적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체적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단위가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해배는 헤이배의 준말 해배고 루베는 류배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해배 루베라고 합니다. 해배는 면적이고 루베는 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5회배 작업해야 돼 6회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미터 제곱, 그러니까 미터 제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일 공사 하시는 분들, 타일 공사나 아니면 페인트나 벽지 하시는 분들이 해배라는 단어를 써요. 얘는 미터 제곱을 의미합니다. 근데 얘는 체적 그러면 어려우니까 부피라고 하죠. 부피입니다. 부피. 미터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얘는 어디서 쓰냐면 여러분들 레미콘 아시나요? 레미콘 회사에 시멘트 회사라고 하죠. 보통 그 레미콘 회사에다가 오늘 8루베 보내주세요, 6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8루베 보내주세요 그러면 8미터 세제곱을 보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레미콘 차 하나 있죠. 그 하나가 6루베입니다. 6루베를 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루베, 해베, 평, 인치, 피트, 자 이런 단위들을 현재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로 딱 일치가 되면 좋기는 한데 그나마 우리는 조금 나아요. 미국은 훨씬 더 단위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보죠. 적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적산. 자재 물량 계산하기. 이게 적산이에요. 적산이 많이 어려워요. 저도 적산은 잘 하진 못해요.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바닥 타일 있죠? 바닥 타일 있죠, 그죠? 우리 요 강의장에 바닥 타일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몇 개 들어갔을까요? 거꾸로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야, 내일 여기 벽돌 쌓을 거야, 조적할 거야. 벽돌 내일 아침에 올 수 있게 주문하고 퇴근해. 그러면 몇 장을 주문해야 될까요? 야, 내일 여기 천정 시공할 거야. 여기 덕트 주문해 놓고 퇴근해. 그럼 몇 장 주문해야 될까요? 이런 게 이제 적산인 거죠. 난감한 거죠. 근데 적산의 가장 기초는 이거예요. 총면적 나누기 자재 한 개의 면적. 그러면 수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가장 초급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전체 면적에 나누기 자재 하나의 면적. 그러면 물량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조금씩 더 복잡해지는 거죠.
시멘트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적사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철의 중량 같은 거, 철의 중량. 주로 이제 기계 쪽에서는 이제 철의 중량 계산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간단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비중. 얘가 센티미터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많이 조금 이 중량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 계산하는 게 이렇게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비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중량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비중이요. 비중이 뭘까요? 비중은 물, 가로, 세로, 높이 각 1cm일 때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비중은 물, 가로, 세로, 높이 1cm 1cm입니다. 1cm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비중이 0.4에서 0.8까지 나와요. 주로 수종이라고 하죠. 소나무인지 오동나무인지 뭐 그런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집니다. 철 같은 경우는 7.8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비중 그러면 중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철 같은 경우는 중량으로 단가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타일 같은 경우는 타일 한 개당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타일 10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철은 1kg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 자체,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크기에 얼마 나오는 게 아니고 1kg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철은 그러니까 철은 중량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치수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량을 곱해서 얘가 대략 얼마 정도 되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자재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재비에 인건비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운반비라든지 그 다음 소모품비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회사 마진 들어가네요. 그러면 얘가 공사 비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견적서 뽑아내는 요령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에서부터 이렇게 쭉 커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면적이 뭐 별거 있어 그랬는데 나중에 견적서 작업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을 잘 계산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적산이라든지 혹은 견적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진이 뭐예요? 정투상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정투상 방법을 설명드렸죠. 그죠? 요거 정투상 방법인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요게 이제 세 번째 과제물인데 요렇게 따라 그리기가 있어요. 요 따라 그리기가 결국은 CAT 2급이 됩니다. 이렇게 CAT 2급이 돼요. CAT 2급은 정투상을 체크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기능사도 있고 그 다음 CAT도 있고
CAT 자격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정투상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면 돼요. 이게 정투상이거든요. 이렇게 풀어진 거를 3D로 된 것을 이렇게 풀어진 걸로 이렇게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얘가 앞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설계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안 하고도 설계는 할 수 있어요. 정투상을 안 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투상을 알고서 설계를 한 사람과 그냥 설계를 시작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투상을 안 하면 이만큼의 갭이 생겨요. 처음 스타트부터 시작부터 딱 갭이 생겨요. 근데 요만큼 쫓아올 동안 이 사람은 또 성장하지 않을까요? 요만큼? 정투상 안 해도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오래 하느냐 이거는 정투상이에요. 저 같은 경우 정투상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거진 한 1년 가까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거진 한 1년 했거든요. 막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실무 나갔는데 그 사장님들이 되게 이뻐하시더라고요. 잘한다고. 그때 알았어요. 정투상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설계에 대한 능력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분야를 넘나들었어요. 기계 분야에서 건축 분야로 인테리어로 이렇게 막 설계를 넘나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투상입니다. 보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벽이고 이건 가구고 이건 뭐 저기 기계 쪽으로 말하면 이건 볼트고 이건 플랜지고 다 보여요. 정투상을 잘하니까. 이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것만 공부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분야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계를 했어요. 실제로 정투상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투상을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설계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자, 얘를 그릴 거예요.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전체 크기를 먼저 그리세요. 전체 크기 120에 70이죠? 100이고 110입니다. 옵셋 120 다시 70 100.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이 정면. 적당히 간격을 띄워서 옵셋 55mm. 자, 필렛으로 선 마무리하고 트림. 얘가 기본 도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엔 대각선으로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레이즈 지우개로 지우면 자,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갑니다. 옵셋 10mm, 다시 옵셋 30mm. 자, 이제 로테이트를 쓸 겁니다. 로테이트. 기준점은 여기 교차점을 잡고요. 자, 요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24도. 마이너스 24도. 필렛.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이렇게 구멍 난 겁니다.
이렇게 구멍 난 거예요. 자, 오른쪽을 한번 그려보시죠. 수평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관통한 거니까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수평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수평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그 다음이요. 자, 옵셋 77mm. 여기까지예요. 즉, 관통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딱 멈춘 겁니다.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여기까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선을 긋고 복사를 합니다. 바깥쪽 선이에요. 자, 이렇게 복사해 주면 네,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측면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위에서 보면 요점의 위치와 요점의 위치가 다르단 말이죠. 이거 등고선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실수하는 게 여기 꼭지점에서 가면 안 돼요. 등고선이기 때문에 여기 꼭지점에서 갑니다.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요. 여기 등고선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카피합니다. 여기도 카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77mm. 자, 나머지 필렛.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얘가 바닥입니다. 바닥 부분이 완성된 거예요. 여기도 필렛. 그래서 이렇게 모습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여기는 바닥면이에요. 바닥면이 앞쪽에서 보면 이게 다 일자로 보인단 말이죠. 꺾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 거죠. 바로 여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꺾어지거든요. 근데 정면 다 끝났네요. 정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정면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에 윗부분이요. 이 윗부분이 여기와 여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요. 요 라인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바닥에서 꼭대기로 해서 바닥으로, 바닥에서 꼭대기로 해서 바닥으로. 트림으로 지우면 네, 얘가 평면입니다. 평면 다 끝났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에 이제 은선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X라인. 이거 레이어 바꿔서 X라인 0도, 90도, 45도.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 기역자 모양의 원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역자 모양의 원기둥. 자, 옵셋 반지름 100mm. 자, 이렇게 100mm. 옵셋 400mm. 이렇게 생겼네요. 적당히 띄워서 다시 옵셋 280mm. 마지막으로 필렛해서 트림. 전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전체 모양입니다. 디테일한 모양 말고 전체 크기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원을 그릴 겁니다. 옵셋 100mm, 서클
반지름 100mm 이렇게요. 얘는 중심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100mm, 서클 100mm. 원래 정석대로 그려야 된다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요. 옵셋 100mm. 원기둥이니까 이렇게 100mm씩 옵셋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역자로 꺾어진 거니까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측면은 이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전체 모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바로 이 상단에 여기를 자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자른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요 두 가지를 표시하는데 먼저 얘를 자를 겁니다. 얘를 자를 거예요. 자, X라인 앵글 30도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100mm, 옵셋 100mm, 옵셋 120mm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트림으로 사선으로 잘라낸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얘를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부터 그려야 될 게 타원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자, 타원은 언제 나와요? 원을 사선으로 자를 때요. 이 원기둥을 사선으로 자를 때 타원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타원의 끝점이 여기네요. 타원의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자, 타원의 센터는 여기고 끝점은 여기고 다른 끝점은 여기네요. 자, 이와 같이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타원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타원의 중심점은 여기 있고요. 타원의 끝점은 또 여기 있네요. 중심점과 끝점을 잘 찾아주시면 돼요. 자, 중심점, 끝점, 끝점. 네, 이렇게 생겼네요. 타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타원을 전부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옵셋 30mm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선 정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가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선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 등고선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 있죠? 네, 그게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요. 선 정리하고요. 다시 여기서도 쭉 올라가서 선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선 정리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이 위쪽에 여기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구멍을 낸 겁니다. 옵셋 60mm, 바닥에서 이렇게 60mm, 그 다음에 40mm, 이렇게 좌우로 40mm. 그러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구멍을 낸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디귿자 모양을 냈기 때문에 여기가 이만큼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다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타원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선을 내려 그리면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은선 처리 하나도 안 한 상태입니다. 자, 뭐 그려 보실까요? 이런 모습이네요. 자,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옵셋 60mm, 옵셋 40mm, 좌우로 한 번씩.
자, 필렛하고 그 다음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를 잘라야 된다는 사실. 트림.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자, 옵셋 40mm. 여기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림으로 자르면, 자, 평면은 완성됐습니다. 평면은 끝났고, 정면도 끝났고, 측면도 끝났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실선을 은선으로 바꾸는 작업만 하면 돼요. 자, 마무리해 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끊고 선 연결하고 은선으로 바꾸고, 또는 브레이크 명령을 쓰셔도 좋고 트림으로 지우고 그리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편하고 쉬운 거 쓰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이 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은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전 브레이크를 쓰셔도 돼요. 선택하고 한전 브레이크, 이런 식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한전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긴 다 끝났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 안쪽이 전부 다 은선입니다. 그래서 자, 얘는 한전 브레이크를 쓰는 게 맞네요. 자, 한전 브레이크 선택하고 은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트림하고, 자, 그러면 한전 브레이크 안 써도 충분히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가 트림으로 끊고 선 연장하고, 그러면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가 우측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브레이크를 이용하거나 트림,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은선까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